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테헤란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는데요. 이란은 똑같은 방식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의 산이 하늘 전체를 삼켰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은 모두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뿐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를 조준해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연료 보급지로 저장 탱크와 정유 시설이 연쇄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산불에 휩싸인 듯 불탔습니다. اولش این کنار رو زدن دیگه بنزین سرازیر شد به سمت یعنی اینجا هر ماشینایی که بچه‌ها پارک کرده بودن. 폭격 직후 검은색 기름비가 쏟아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유출된 석유가 도로를 타고 흐르는 광경도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제조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조장고 수십 곳을 폭발 벌이면서 급기야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당혹감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긴 했지만 공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 당황했고 이스라엘 측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지 태워버리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 똑같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란의 군사령부는 그간 주변국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중동 전역에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공격을 개시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거라며 석유를 인질로 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쟁의 공격 대상은 이제 석유에서 식수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대방의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건데요.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땅에서 흰 연기가 일고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약 10초 뒤 또 다른 미사일 한 발이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란 정부가 바레인 주둔 미군이 이란 캐슘 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 공격으로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끊겼다면서 미국을 향해 선례를 만든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바레인의 담수 시설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바레인 정부는 이란이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الشقيقة والدول الصديقة من اعتداءات غير مسبوقة لا يمكن تبريرها تحت أي ذريعة من قبل إيران. 이에 이란이 먼저 공격한 건 미국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에 미국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막 지역인 걸프 국가에서는 담수화 시설이 식수 공급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담수화 시설이 멈춰서면 민간인들의 목숨이 곧바로 위협받게 되는 건데 대부분 시설이 해안 지역의 거대한 설비로 구축돼 있어 단 한 번의 공격에도 식수 공급이 통째로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식수 공급망을 겨냥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이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거침없이 확전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70명 이상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폭격을 두고 미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습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폭격에 쓰인 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만 쓰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의 한 도시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들자 이내 지상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란 통신사 메르가 공개한 지난달 28일 여자 초등학교 폭격 당시 모습입니다. 등교일인 토요일에 공습을 당하면서 초등학생 등 1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전문가 8명이 모두 화면 속 미사일을 토마호크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번 교전국 중 토마호크를 가진 곳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간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버티던 미국은 궁지에 몰리자 발뺌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덮어 씌웠고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because they're very inaccurate, as you know, with their munitions.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들을 목표로 삼는 건 이란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군의 폭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마저 미군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이 학교가 공격받은 지역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전언이고 조사관들도 미국의 책임일 거라 믿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 나온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당일 미군이 이란 남부 전역에서 공습을 수행했다며 이스라엘군은 주로 더 북쪽에서 작전에 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공격을 전쟁 범죄라 비판하며 미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교가 당일 정오전 아이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폭격 책임자들이 알았는지도 규명해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저장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면 알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약 일주일 전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고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암시한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어제 지상군 투입 조건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엔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지상군을 투입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확보할 거냐고 재차 묻자 이번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50kg으로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 지난해 공습 이후 잠시 무력화됐지만 이란이 핵연료 저장시설 접근로를 복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서서히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핵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지상군인 특수부대를 투입해 우라늄을 밖으로 빼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란에게 미군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인 만큼 이란의 공격력을 파괴할 대로 파괴한 뒤 검토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일 전쟁 공습으로 핵 추적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우라늄의 위치도 놓친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전 언급은 이란 압박 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군 전사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의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해 시작됐다는 정황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가 7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후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조차 더 이상 해외 전쟁은 없다는 공약을 트럼프가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트럼프의 결정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때문이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월스트리트 저널도 네타냐후가 단 한 명, 즉 트럼프에게 호소해 결국 이란 공격이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를 설득해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해 숙적 이란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는 네타냐후의 판단이 주요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적은 미국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왔습니다. במשך 47 שנים קרא משטר הרשע באיראן מוות לישראל, מוות לאמריק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는 네타냐후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합니다. 마가의 핵심 인물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건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자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공급망 마비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혼란을 해소하면서 전쟁의 정당성까지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란은 결국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지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 기구인 전문가 회의.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선 이미 지난 3일 그가 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 등의 참수 작전을 우려해 발표를 일주일 가까이 늦춘 걸로 보입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인 마쿠 실력자이자 강경파로 손꼽히는 모즈타바. 새 최고 지도자가 등극한 날 이란은 이스라엘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모즈타바의 지휘 아래 첫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며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문구가 적힌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주변 걸프국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통령의 지난 주말 사과를 하루새 뒤집고 바레인 등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모즈타바의 집권으로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파가 건부 핵심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지도자에 오르는 건 용납 불가라며 하메네이 부자 체제가 이어지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즈타바를 권좌에 앉힌 장본인이 트럼프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37년간 독재자로 군림해온 하메네이를 무력으로 제거해 순교자 반열에 올렸고 그에 따라 체제 안정 차원에서 혁명 정부의 금기인 후계 세습마저 빗장이 풀렸단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에 직면한 모즈타바가 무력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 전쟁 장기화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완전한 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결사항전을 예고한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향후 전황엔 미군의 방어미사일 재고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모즈타바의 신성한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꼽히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공습으로 사살된 하메네이의 차남이 정권을 잡고 강경파들이 결집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이란이 결사항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변수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방어할 미사일의 재고량입니다. 이란은 전쟁 직후부터 주변국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섰는데 한 대당 2만 달러 수준의 샤헤드 자폭 드론 같은 값싼 무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 발에 1,200만 달러가 넘는 사드나 4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어트 등 초고가의 미사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한 달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6발에서 7발의 요격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مخازن موشکی ما کاملا سر پاس و خیلی با تدبیر داره عمل میشه. 지난해 12일 전쟁 때와 같은 속도라면 4주에서 5주 만에 미국 전체 미사일 재고의 절반이 소진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4주에서 6주가량 지속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역시 이런 미사일 재고 계산에 기반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이 기간을 버텨 미군의 방어 미사일을 소모시켜 미군 기지가 무력화된다면 이란 공습을 위한 전폭기 출정이 어려워지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 분석에도 차질이 생겨 전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생산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4주에서 5주 동안 이란의 발사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전쟁이 이란이 원하는 대로 장기전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그야말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전역을 공습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원수인 이라크까지 참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환 기자, 이제 중동 각국이 전쟁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교전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명분으로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는 불꽃이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태워버리는 금지된 무기인 백린탄을 주거 지역에 투하하는 장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은 오늘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30명이 넘는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전쟁터였던 이라크마저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다시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가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을 공격하면서 교전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제2전선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해 인접 국가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물은 이스라엘인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성지순례 장소다 보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이 많았을 텐데 대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관광부는 이곳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가 있는 이집트로 향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발이 묶인 여행객들의 출국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여행객들을 집결시킨 뒤 육로를 거쳐 이집트 남부 국경도시 타바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곳 이집트의 국제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고 외국인들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보니 주요 대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대사관과 한인회도 같은 경로를 이용해 교민들을 대피시킨 적 있는데요. 내일도 관광객들과 교민 등 약 40여 명이 버스를 타고 타바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인 체류자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